구독, 좋아요. 미디어 사냥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채정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MBC 제3노조 강명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강명일 위원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 강명일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송에 몇 주 동안 못 나오셨다가 오셨는데 그동안에 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일정을 좀 몇 가지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미디어법 공청회도 좀 있었고, 뭐 토론회도 좀 있었고, 또 사내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아서 좀 바삐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해줄 법한 어떠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 있을까요? 간단하게. 뭐 최근에는 공청회 가려고 했는데 방송법 개정에 네. 5월 9일이었나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너무 편향적인 내용을 또 담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갖고 끝내 이제 저희가 성명서로 대처하고 네. 진술인으로 채택돼서 나가야 되게 되었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 거부 의사를 밝히고 안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고 오이완나 사건이라든지 오이완나 기상캐스터 사건이라든지 조금 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구석에 놓은 이제 기억 속에서 잊을만한 그런 일들을 또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재발굴하고 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배포를 하고 계셔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뭐 당신이 퍼뜨린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해줄게 이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원동력이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이제 저희 삼노조잖아요. MBC 네. 삼노조. 근데 삼노조는 사실은 이제 그 MBC 내부에서는 저기 언론 노조가 한 1,000명이라면 저희 한 100명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수자로서 항상 차별을 받고 오유한나 씨처럼 아예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동지감과 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감사가 또 일어나고 MBC 내부에서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노조 위원장으로서 네. 이제 그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어젠가요?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다시 재선이 돼서 다시 2년 동안 이제 노조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게 위원장이라는 게 뭐 그냥 말만 들으면 축하합니다. 뭐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장이라든지 이장, 뭐 의장, 이사 이러면 축하합니다가 말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여기 노조위원장은 좀 상당히 좀 그 무게감이 남다르게 부담도 있고 쉽지 않죠. 또 책임이 있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방송 준비도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이제 방송 내용을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5월 초 뉴스데스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 지금 조기 대선 관련해가지고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좀 내홍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 해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어떠한 대선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과 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그 순간을 너무나도 MBC가 편향적으로 다르게 보도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쭉 모니터를 하면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28분 동안 전화 통화했던 그 내용이 통째로 뉴스데스크에서 빠졌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쭉 모니터를 저희 노조원들과 같이 하면서 울컥울컥하고 야 이렇게까지 MBC가 망가졌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그 사례가 4월 27일 날 민주당 경선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선출됐다고 통합을 14번 외치는 수락 연설을 하고 세 번째 대권 도전의 기록이라고 이제 MBC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또 이제 기자가 직접 출연을 해서 압승의 배경과 수락 연설 분석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병원 설립운동을 하던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돼 시립의료원을 세웠던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영상도 바로 네, 한번 보시죠. 볼게요. 이어서. 예.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경기도와 민주당을 자신이 바꿔냈다며 대한민국도 바꿔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예 그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 MBC 뉴스 데스크만 보면 아 저거 진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구나 네, 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너무 격정적인 이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담았고 그 방송 멘트도 기자의 멘트도 상당히 좀 이제 찬양하는 일변도의 그런 네. 멘트였죠. 네. 그래서 리포트 3개, 출연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리포트를 했고 네. 지상파 3사 중에 가장 길게 이렇게 이 내용을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는 큰 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를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뉴스가 38분이었는데 그 중에 10분 34초가 이재명 후보 선출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비판적인 내용은 대법원 상고심 선거법 이게 이제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고 딱 5초 언급하고 이제 마치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구색을 갖춘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MBC가 이렇게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 각 지역마다 이제 경선을 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 80%가 넘었다, 90%에 육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주말마다 톱뉴스를 이 내용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정작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이제 탈락하는 1차 경선 결과를 이제 탑 블록에 소개하지 않고 후반부로 배치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편파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한번 또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영상 말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영상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우리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비상기한 논리를 되풀이했고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선거제도도 개혁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껴안는 셈인데 중도층이 관건인 이번 대선에서 강성 친윤 이미지는 김 후보의 태생적 한계로 꼽힙니다. 이제 이렇게 선출된 거는 5월 3일 뉴스 데스크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5월 3일에 이제 그 당내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수식어로 탄핵 반대 후보였다. 라는 부분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뉴스 데스크는 지금까지 쭉 탄핵을 반대하면 곧 내란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탄핵 반대 후보라는 낙인을 찍고 또 국민의힘의 선택은 역시 탄핵 반대 후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의 의미를 좀 퇴색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어 첫 뉴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도지사 시절에 네. 소방서 갑질 전화 논란이 있었다. 이게 벌써 20년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점점 더 극우적 성향을 보였고 세월호 참사는 죽음의 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 이렇게 막말 그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맹렬히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년 전 일이라고 하셨지만 물론 방송에서 네. 다룰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도덕성 흠결로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네. 김문수 후보보다 좀 더 심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마치 트럼프처럼 이렇게 네, 약간 네, 막 네. 연이어 띄워주다가 네. 김문수 후보만 무슨 악당 만들기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네. 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 시절에 이제 야근을 하면서 이 그 뉴스 있잖아 소방서 네. 갑질 논란 이 부분을 이제 이게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거고 꽤 오래된 뉴스고요. 네. 지금 당장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님 그 강제 입원 지시를 했느냐 말았느냐 한 논란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대장동 관련돼서 재판이 또 일어나고 있었고 또 선거법 관련돼서도 뭐 기본에 이제 좀 뭐 이슈가 돼서 대부분에서 유죄 취지로 또 파기환송됐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사실은 이제 비판적인 보도로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딱 5초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중립성마저 지키지 않는 모습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짓는 게 힘들긴 한데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5월 11일자 보도에서 아까 5월 3일자를 말씀드렸고 네, 이제 5월 네. 11일자, 11일자죠. 예. 네. 여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때가 이제 그 뭐 간밤에 상당히 좀 당원 투표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 부결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이제 낙마하고 네.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이 됐던 날이었거든요. 그때 6개 리포트를 했는데 대부분이 국민의힘 전체의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5월 11일자 첫 번째 꼭지가 이제 제목이 나오죠. 한밤중에 기습 의결했다. 네. 또 순식간에 없던 일, 김문수 화합해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고요. 두 번째 리포트의 제목은 한덕수 날아가자 김문수 지지 선언한 윤 당내에선 그 입 다물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세력과 연결된 김문수 후보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가려는 편집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양자 대결이 아니라 3파전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3파전을 부각시키고 네. 윤 전 대통령의 영향, 정광훈 목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식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김문수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제목들을 많이 달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곧 앞으로 소개할 내용이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목사를 연결짓는 보도인데요.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찬양하고 김문수 후보는 탄핵 반대 세력, 정광훈 목사와 연관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몰아가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리포트 준비됐을 때 네. 한번 관련 들어보시죠. 영상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에 맞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 이후 줄곧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며 탄핵에 적극 반대해왔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음모론도 편드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제 공식 대선 후보가 된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이런 네. 의혹이 있다, 저런 의혹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라는 언론의 어떤 감시자의 역할, 네. 감시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저는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온갖 그 사건들,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네, 예. 수많은 인성 논란들까지 네. 앞에서 다뤘다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4월 그 이제 말에 그 최종적으로 이제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됐을 때 네. 그 이제 그 공약이라든지 이제 그 지금까지 정치 역정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만 쭉 얘기하고 네. 앞으로의 이제 포부 공약 위주로 다 이렇게 찬양하는 보도를 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내용은 딱 그 저기 곧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네. 판결이 있는데 마지막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친형 강제 입원 지시를 했느냐 말았느냐 네. 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게 이제 선거법에서 무죄로 받았지만 그때 이제 반대 의견에서는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어떤 대법관의 발표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대장동 논란이라든지 백형동 관련돼서 이제 그 용도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선거법의 주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을 비롯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이 보고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편향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